세계화를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찍었을까? 중국이랑 뭔가는 그래도 좀 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까지 죽여버리면 아니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하고 끊어버리면은 그렇죠. 뭐 네.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네, 그거 끝이 어떻게 없을 것 합니까? 같아서 저도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강 전무님이 준비해 주신 시간인데 이제 블랙락 이런 회사 유명한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자유로운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앞에 저희가 공개된 영상하고 이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3월 24일 날 네. 이제 그 체어맨이 주주들한테 주주 서한을 보내잖아요. 네, 법서 네. 헤서웨이도 그러고 네. 그런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량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알라딘이라 그래서 그 운용 시스템이 있어요. 전 세계 뉴스를 다 땡기고 뭐 가격을 다 땡겨서 예측을 시키고 막 이런 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에셋 포트폴리오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연기금의 서비스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보량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맨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주들한테 보낼 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되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름 블랙락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익스큐즈를 해야 되잖아요. 주주들한테. 그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왜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봤는데 이제 그 주주서한 내용이 너무 잘 설명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블랙락이 생각하고 있는 걸 했겠지 또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진짜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상식상으로 보면 밑에 이제 진짜 박사들과 훌륭한 직원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딱 이렇게 올려주면 네. 세 줄 요약한 걸 가지고 이제 딱 자기 인투이션으로 쓰셨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는 블랙락이 얘기하는 거랑 회사 입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나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네.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PDF로 되어 있는 자료에는 그 누르시면은 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떻게 영어로 얘기했는지도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보시면 네. 그쪽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지금 첫 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선은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이제 앞 네. 시간에 저희가 쭉 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11월 달에 처음 뉴스가 있었고요. 맞아요. 작년 11월. 작년에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이미 병력이 모이고 있고 몇 월 며칠 날 침공할 거야까지 얘기를 다 막 하고 있었어요.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이런 막 사진도 다 막 찍혀 있었어요. 탱크가 모이고 이러.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와, 그래서 아니 저렇게 침공가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침공까지 한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원유 같은 것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좀 포지션 정리하고 숏 치고 이런 거를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은 근데 네.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읽었는데 국경에 군대가 있는 게 전쟁하자는 신호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 99%는 국경에 군인이 군대가 있잖아요. 있어야죠, 그죠? 예. 북한 국경에 당연히 군대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정상인데 다른 나라는 그거는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지 국경에 안 둔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당연히 뭐 전쟁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 진짜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2월 달에 2월 12일 날 또 네. 거기다 어나운스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사관. 다 철수시키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0일 날 침공 그 밑에 네. 키브 말고 저기 돈바드 지역이랑 네.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리얼로 들어간 게 24일인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이제 3월 29일 날 뭐 휴전을 하느니 5차 협상하느니 네. 뭐 그랬다가 지금 어제 뭐 별거 없이 또 끝나고 뭐 이러면서 다시 또 지금 또 흔들거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전체 그림인데 차트를 그냥 그래서 첨부된 걸 보시면은 그 미 정부 관계자가 루머 말고 정부 관계자가 전쟁 날 것 같아 한 게 12월 4일이에요. 그래서 빠졌어요. 빠지기는. 오. 쭉 빠졌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 반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봐 이런 거죠. 아, 아닌가 봐를 두 번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기회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번이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테크니컬리 보면 트리플 탑, 더블 탑 네. 딱 치고 쭉 내려간 거잖아요. 네. 아, 기회를 당연히 줬었구나. 근데 우리는 무시했었구나. 이런 느낌이 약간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었고. 그렇죠. 다 지내놓고 보면 다 지나고 몰랐어요. 보면- 지나고 내가 보면 그걸 왜 몰랐었지? 예, 뉴스도 있었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짜들을 줄을 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AP통신에서 나왔던 거. 아까 그 미국 정부 관계자 얘기한 게 워싱턴 포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할 거야? 전쟁할 거야? 라고 했던 게 AP통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20일 날은 진짜로 쐈기 때문에 이제 뭐 막 다 뉴스가 막 여기저기 나왔고 그쵸, 그쵸. 누가 제일 처음에 어떤 통신사가 했느냐를 이제 체크해 보니까 아 역시 그냥 워싱턴 포스트나 AP나 이런 좀 센 애가 얘기해야 진짜 같다. 가짜 뉴스가 너무 그쵸, 많으니까 그쵸. 솔직히 요즘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그 블랙락 회장 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어디 뉴스를 가져오면 골라서 쓰면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는 오피셜한 곳에서 뉴스를 받아야지. 받아야겠다. 네. 오피셜하게. 그 다음에 오피셜하게 얘기한 사람 거. 예를 들면 뭐 파월이 얘기한 것도 이렇게 전문 페드 페이지에서 보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페드에서 자기네들의 의견 것만 빼서 이렇게 해석을 자꾸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바이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주 서한의 내용에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년 냉전 종식 이후에 핵 보유국 초강대국끼리 전쟁 붙을 줄은 자기 생각조차 못했대요. 그렇죠. 핵 있는 애들끼리 붙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처음이죠.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유럽에서만의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자본시장 전체의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서유럽이랑 깊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앞에 설명하셨듯이 에너지인데 이거 빼면 다 추워서 이제 못 쓰는 건데 죽죠. 정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화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렇죠. 끝이다. 세계화는 이제 끝난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계화를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러시아랑 끝난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죠. 러시아랑은 이제 우리 친구 아니야 이거 확실히 선을 걷기 때문에. 예, 끝낸 걸로 확실한 거고. 근데 중국은 예를 들면 이 와중에 암암리의 그 무역 관세 또 없애줬어요. 다시 쓱 둘이 뭐가 또 뒤에 있나? 뭐 이런 느낌? 세계화를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찍었을까? 중국이랑 뭔가는 그래도 좀 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까지 죽여버리면 아니,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하고 끊어버리면 그렇죠. 뭐 네.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그거 끝이 없을 것 어떡합니까? 같아서 저도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중국 거 수입 안 하면 천정부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끊어버리면 뭐 네, 어떻게 할 뭐 거예요? 인플레이션 20% 나오기도 충분할 것 같아요. 팔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맨날 그냥 뭐 욕하면서도 그래도 뭐 중국 때문에 그쵸. 사실 중국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사오니까. 그래서 무역 관세도 일단 인플레 때문에 낮춰준 것 같아요. 관세만큼 물건값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기업, 사람들 간에 연결되는 거에 가치를 봤다는 거죠. 연결이 돼 있을 때의 가치. 그러니까 연결돼 있을 때는 코스트가 굉장히 미니마이즈 되잖아요. 그쵸. 근데 팬데믹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고 났더니 다 갑자기 뭐 인플레도 예, 생기고. 인플레도 생기고 매니저블하지 않더라. 네. 이거를 깨달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빵 터지니까 이거 진짜였어. 이거 완벽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양극화, 극단주의가 더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세계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제 종속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각 나라 국가별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종속돼 있나. 이거를 각자 다 분석을 해보고 제조 조립 단계에서 미리 그거를 다 각 나라별로 검사를 해서 한 다음에 재분석을 해라 제발 니네들 그냥 이대로 그냥 있다가 이거 될 거야 원상 복귀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은 괜찮아질 거야로 복귀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각 나라별로 제조랑 이제 판매 조립 이쪽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잘 고민해서 각 나라별로 분석 다 다시 해라. 약간 각자 도생에 대해서 각자 고민해봐라 이런. 그러면서 이제 네. 밑에는 약간 트레이딩 팁으로는 뭐라고 그랬나 멕시코, 브라질, 미국, 동남아시아의 제조 허브국들이 네. 혜택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렇죠. 중국을 조금은 대체할, 조금은 딸을 시키라는 식의 코멘트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 못 끊으니까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이거 좀 스프레더 타고 그 다음에 끊어야 돼.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이제 세계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블록화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패싸움이니까 패를 나눠야 될 거니까 그쵸, 네 편, 2편 나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중러 뭐 인도는 까리까리 와리가리 하는 것 같고 원래는 그거였는데 중국이랑 사이 안 좋고 러시아랑 사이가 좋죠. 인도가 좀, 특이하죠. 예, 특이한 그런 거여서 어쨌든 걔네 셋이 뭉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으니까 아, 네, 인도는 너무 크니까. 중국이랑은 안 붙을 거예요. 중국 음식이랑 카레랑은 좀 같이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그러니까 세 개가 끝이다라는 네. 거가 한 키워드였고요. 그러니까 임팩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리 다 아는 얘기가 이제 키워드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높은 비용들, 그다음에 마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수익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산업 자체를 재개편해야 한다. 회사들도.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이 이동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수요가 늘어났는데 노동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공급망 이슈들이 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40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근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거기다 미국만 이제 인플레면은 그래도 어떻게 다시 인플레 수출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영국, 뭐 호주, 뭐 다 올라오고 다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안이 별로 없는 거죠. 글로벌리 올라오니까 다 같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해라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건 저희 다 뭐 매번 얘기했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예. 그래서 여기서 딱 뭐랑 뭐의 싸움이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냐면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느린 경제 활동과 고용과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파웰은. A를 잡으면 B가 나빠질 거고 B를 잡으면 이쪽이 나빠질 건데 페드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개를 다 잡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왔죠 이제. 이제 거의 왔다. 네. 그런데도 파웰은 아니래잖아요. 다 괜찮대잖아요. 침체도 없고 고용 제일 좋고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코멘트로 딱 그렇게 썼어요. 야, 근데 그나마 미국은 선택지라도 있는 거죠. 갈건 국가라. 발권 국가니까 아닌 국가들은 여기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 그 결정에.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런 에너지 사태는 진짜 40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처음 온 거여서 요 최근에 30년만 보는 앵글에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지지난주죠 벌써 이제 빠질 때 왕창 빠진 날 있었는 시티가 이제 50bp 인상 4번 한다 그런 날 금요일 날 네. 쭉 빠졌거든요. 근데 그 4번이라는 건 2%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 하면. 4번은 50, 4번 하면 2%를 쫙 그쵸. 올리는 거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중립금리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티는 한 번에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두 쪽의 얘기를 합치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쪽을 죽여라. 그렇죠. 방법이 없다. 이런 네, 거잖아요. 저희 방금 전편에 결정된 보면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물가 잡는 물가 쪽으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를 잡는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일본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금리를 빵빵빵 했다가 디플레로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50 안 한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4번 빵빵빵은 오바다. 저는 거꾸로 지난번 저희 영상 찍었을 때 그 연준에서 금리 올릴 때 급격하게 올리는 구간들 있었잖아요. 예. 우리 예상 2%가 아닌 더 가잖아요. 항상 오버슈팅이 돼서 네, 그렇죠.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과거는 반복된다고 보면 그- 우연치 않게.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렸을 때 디플레 됐을 때 그거를 살릴 방법이 더 없다는 게 저는 이제 프루브가 일본에서 됐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통화 얘기를 엄청 했어요. 네. 이분이. 오. 예.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통화 가속화가 되게 이 영향력이 되게 지금 우리가 이제 평가를 잘 커지고 못하고 있죠. 있다. 잠재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거라서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 스위프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위프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네거티브하게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스위프트를 끊을 수 있네? 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을 수도 있네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스위프트를 끊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낼 수 없고 보낼 받을 수도 없고 수 받을 수도 없고 이걸로 인정 못 받잖아요. 그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노 하면 저게 안전자산이 아니네?
예, 원래대로 생각은 특히 중국에선 그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막으면 내가 미국 채권이랑 다 왕창 가지고 있는데 막으면 종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평가를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그 스위프트를 막은 걸 가지고서 러시아를 제재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스위프트를 막는다는 얘기는 달러를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지는 거죠.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 상기시켜주고 지금까지 미국이 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라고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찍 하면 종이네? 큰일 났네? 그럼 금을 사야 되나?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위안화랑 얘네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면은 혹시 이쪽도 가지고 있고 이쪽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통화 의존성의 재평가를 촉구했어요. 아예. 너네들 이 디지털 커런시로 그래서 코인도 이거 있고 나서 이 코멘트 있고 나서 거의 한 42,000, 4만 불대 있던 게 47,000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가 이 코멘트 나오고 나서 근처예요. 사실은 코인으로 러시아 금융 제재해도 러시아가 금융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럼 코인을 막자 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그걸 통해서 조달하고 있으니까 뭐 적십자에서 비투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돈 넣어줘요. 사실은 뭐 좀 제재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양쪽 다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여기 뭐 제가 이거 쓴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백악관에서 그 행정명령을 나왔어요. 오피셜하게. 디지털 코인에 관련해서 디지털 커런시에 관련해서 중앙은행은 뭐하고 재경부 기재 뭐하고 뭐뭐뭐를 해라. 그래서 법안 내라라고 행정명령을 때렸어요. 그게 지난달이에요. 3월달에.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 CBDC를 실제로 사용을 했대요. 이번 올림픽 하면서. 근데 엄청 잘 됐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위안화 디지털 커런시는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완전히. 테스트까지 다 끝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사태에 됐는데 이 디지털 커런시를 쓰게 만들면 쓸 수밖에 없죠.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급해서 CBDC 행정명령 내려서 빨리 가게 하고 이런 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이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근데 디지털 커런시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제 좀 못 쓰게 하지 않을까? 저의 느낌은.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이라 그래서 쓰게 하고 디지털 커런시는 정부만 하자? 그럴 수 있죠. 뭐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완전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통화라는 단어 쓰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홍콩도 그렇고 법안들 나오는 데서 VEA예요. 버추얼 에셋. 통화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통화는 네. 이제 아니죠. 그거 있으면 이제 교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없잖아요. 차라리 에셋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법안들은 전부 다 VEA예요. 버추얼 에셋으로 돼 있어요. 다. 근데 자꾸 말하던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도 코인이라고 그러고 디지털 통화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임팩트라고 얘기한 게 이제 넷제로 지연된다. 네, 아까 이제 조정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에너지 쇼크 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결국은 의존도 높은 나라들은 다른 에너지 소스들을 계속 찾고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석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 폐 끊고 이러는데 이게 뭐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계속 메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와리가리 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날씨 좀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러니까 결국 그걸 채워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가스인데 그게 가스가 원래 끊겼다 안 끊겼다 하니까 결국은 석탄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넷제로가 좀 연기될 거다. 50년보다 좀 이제 뒤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넷제로로 가려고 그러면 그 정부의 돈을 때려박아서 주유소도 막 세우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충전소도 세우고 충전소도 그냥 국가 돈으로 해놔야지 이거를 그 회사 민간에서 하라 그러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못 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부가 그거를 세게 밀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정부가 더 세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죠. 결국은 에너지 전쟁인 거죠, 이거는. 넷제로 가는 것도 되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에너지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라. 이건 안보의 문제다.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니까. 다 수입인데 우리. 그렇죠. 궁극적으로 전기 어떻게 만들 수 만들어낼 있는 거냐. 건 친환경밖에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것도 아까 앞부분에서 어느 나라별로 좀
잘 분석해서 해라. 공급망 이슈 해결하려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밑에 풍력하고 태양열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양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식은 어떤 주식을 해라. 그 다음에 나라는 가이던스가 어디쯤 있구나. 해라라는 가이던스가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친환경 수혜주를 사라 뭐 이런. 뭐 그런 쪽에 약간의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블랙락은 회복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다. SM 애니멀 서비스를. 그 얘기는 계속 성장은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떨어졌고 위험하지만 경제는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네. 시장 전체는 낙관적으로 봐라. 네. 라는 게 이제 이분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는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딜리버리를 계속 할 건가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다 이익이 되는 쪽을 자기는 계속 찾을 거다. 우리의 이익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ETF,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인덱싱이에요. 그러니까 ETF는 일단은 수수료가 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싸야지만 이제 고객한테 수익이 더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가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거 에셋 얼로케이션을 계속 해주면서 가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개개별 인덱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나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제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일종의 개인 포트폴리오 인덱스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부자들만 이제 PB 쪽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이런 걸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게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 다이렉트 인덱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를 낮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타임라인 그려드린 게 뭐냐면 다이렉트 인덱싱 하는 회사들을 그 멀쩡한 큰 애들이 다 사버려요.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게 피인수 당한 기업인데 다 다이렉트 인덱싱 하는 회사들이고요. 위에가 산 회사예요. 벵가드, JP 모건, 블랙락, 모건 스탠리, 골드만 이런 애들이 그 다이렉트 인덱싱 하는 스타트업들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뭐 직원 10명인데 막 1조 원 주고서 막 이랬어요. 그 직원이고 싶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최근 이제 지금부터 한 몇 년간에 일어나는 이 그 금융기관 에셋 얼로케이션하고 이제 투자하는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경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낸 거예요. 이게 전체 주주서한 이 뒤쪽은 이거 끝나고서는 이제 블랙락이 어떤 정책을 썼고 주가가 어땠고 향후에 블랙락이 어떨 거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그래서 와 이런 주주 소환이 생각보다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전체 경기에 지금 우리가 훑어봤던 게 작년 거의 1년 동안에 막 했던 것들의 리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조금씩 저희가 찍었던 내용들이 다 그쵸.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선물이다 보니까 매크로를 하잖아요. 이게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그쵸. 앞부분에 이제 지금 제일 핫한 우크라이나 전쟁 싹 셋업 자기 생각이 어떻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빨리 끝날 거라는 식의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쵸. 다음에 뭘 할지 너네들 지금 회복. 준비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이제 스탠스가 있는 거고 촉구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각 나라들은 너네들 뭐 해야 되고 각 회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투자해 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쵸, 느낌. 네. 맞네요. 제일 센 애니까 내가 투자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객 돈 다 모아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 하고 있어야 내가 너네 나라에도 얼로케이션 해줄 거야. 이런 느낌. 딱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리고 그런 ETF나 이런 시장들이 이미 너무 커졌잖아요. 블랙락도 지금 원래는 액티브였던 이제 회사인데 이게 다 패시브로 넘어가서 다 ETF만 그러니까 훨씬 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어쨌든 선물을 하든 주식을 하든 ETF를 하든 다 이제 재테크잖아요. 그쵸.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잘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재밌네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은 있어요. 전쟁은 빨리 끝날 것 같고 푸틴이 강경하게 말할수록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신호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마무리는 약하게 할 수 없거든요. 20세기 칼을 이후 뽑았는데. 네, 20세기 이후에 종전이 패전 없이 끝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누군가 패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서로 비등비등 그런 게 있으니까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패전하지 않은 모양. 그러니까 푸틴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종전을 원하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뭐 아니라고 막 댕댕거렸지만 푸틴 잘리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도 했었죠. 네. 푸틴 내려가라고. 네. 그래서 막 아니다 막 네가 결정할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거 뉴스 찾다 보면 미국이 오피셜하게 얘기했던 건 러플리 맞았어요. 맞아요. 네. 전쟁 날 전쟁 거다. 날 거다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위험하다고 느낀 게 핵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건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죠.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내려보내면 쓰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 최악의 피곤한 시나리오. 스타일이죠.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핵인데. 근데 이제 뭐 어느 이제 뭐 리서치들은 아니다. 이번에 이제 세게 나가는 게 끝나는 이제 시그널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더 땅을 더 가질 수 있듯이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서 이제 땅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게 더 극렬화됐을 때 끝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뼘이라도 더 먹으려고 한다. 뭐 이건데.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그쵸? 오늘 뉴스에 키이우 공격을 계획한 대로 된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사실 도망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 돈바스로 몰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마무리하려는 거고. 그쵸. 돈바스 쪽 해서 그냥 넣어주고. 사실은 모두가 키이우 함락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사실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마무리 마무리 수순일 수순인 수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제가 봤을 때 러시아는 손해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네. 뭐 그렇게 끝나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나쁜 일은 그쵸. 아니죠. 뭐 속으로는 엄청 골맞겠지만 겉으로는 나쁘지 않고 돈바스 먹으면 우크라이나도 상처 입은 채로 끝나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죠. 크림반도도 이슈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크림반도랑 돈바스는 확실하게 우리 걸로 그냥. 넣고. 네.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크림반도 뭐 좀 얘기가 세지만 지도를 보면 외로운 맹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그렇게 지형을 두면은 위태하다 이런 전략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돈바스 먹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야 안전해지니까 그 맨 처음에 침공한 데 중에 크림 위에 무슨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거기 먹으려고 했던 것도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바다에 못 닿게 이런 전략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바스라도 먹고 마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게 그렇죠. 마무리돼야죠. 사실 뭐 단순 투자 입장에서도 마무리되는 게 좋은 게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면 투자 방향성도 없고 리스크만 큰 시장인데 마무리가 돼야 안정적인 정상 투자 시장으로 돌아가니까 사실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죠. 그렇죠. 전쟁은 또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뭐 회담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됐다가 또 결과 그쵸. 없으면 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러고 그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저는 요즘 대답하는 거는 아니 푸틴도 모를 걸? 그렇죠. 그거를 뭘 예상을 하냐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근데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아닌데. 맞죠. 예상을 할 만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리즈너블해서 확률이 좀 높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로 갈지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소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옛날에 뭐 10계약 할 수 있었으면은 요즘 한 계약만 가지고 그렇죠. 그냥 이 시장을 보는 차원에서 포지션 그죠.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주식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손실을 봤을 때 손실을 뭔가 마무리를 못 짓고 기다려 손실을 키우면 다음 찬스 때 가용 자원이 없어서 그쵸. 써먹지를 못하는 게 맞아요. 제일 나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갖고 있는 무슨 회사 주식이 있었는데 이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뭐 신락 같은 개인 투자자 희망으로 좀 더 보태보자 했는데 완전히 더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금을 뺐으면 좀 넣어볼 만한 주식이 있었는데 망설이게 되는 거. 이걸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고 결국은 둘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선물을 하던 주식을 하던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현금 비중. 네. 예, 현금 있으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있지만, 아니 워렌 버핏도 60% 현금인데.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예. 네. 물론 그건 부자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원금을 안 깨지는 방법은
폭락할 때 안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고 있다가. 폭락할 때 안 깨질 방법이 뭐가 있어요? 깨지면은 솔직히 채권 주식도 코릴레이션 반대라 그러지만 깨질 때 같이 깨져요. 같이 깨지죠. 아니 네. 금융위기 때 보면 다 다 알잖아요. 깨지잖아요. 망가지죠. 다 망가져. 부동산 뭐 다 할 것 없이 다 망가지는데. 예, 소위 무포가 제일 예, 베스트죠. 무포가 베스트인데 무포도 흔한 할 말로 수도 포지션 없어요. 없이. 근데 네. 무포도 할 수가 없어요. 무포도 리스크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 또 놓치니까. 올라갈 때 놓치는 것도 있고 인플레 때문에 뭘 살려고 그러면 못 사는 걸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포도 리스크고 이제 그 현금도 리스크니까 그냥 대충 중간쯤 잘 모르겠으면 중간쯤. 그렇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지금 상태로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는 뭐 그런 뭐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단체방 이런 거에서도 무조건 리스크는 반만 써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쵸, 폭락했을 때 100대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스 올 때 잘 노리는 게 중요하고 위험할 때 잘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게 또 중요한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좀 블랙락 회장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이래저래 살펴봤는데 저희가 기존에 봤던 내용도 참 많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와닿는 거는 앞전 시간에 이제 인플레 우리가 뭐 원자재 올라가는 거 얘기했는데 금리 얘기는 앞에는 조금 안 했었는데 금리 자주 얘기해서 좀 식상하다 느끼지만 언젠가는 우리한테 되게 투자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 혹은 되게 찬스가 거기서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마이크로 금리 선물이라는 게 CM에 상장됐고 저희도 서비스 하는데 아직은 이제 초기라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자본으로 조금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또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한국의 유명한 개인 투자 중에 엄청 크게 하는 유명한 분이 있고 돈도 많이 버는 분인데 그분 금리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그 분들은 이제 금리 투자는 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금리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한 번 움직일 때 크게 그래서 매일 잔잔히 벌어도 한 번에 크게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조금 금리는 공부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리 핑크 회장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 가지는 좀 투자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올해 미래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드네요. 올해 좀 초반에 1쿼터에 주식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좌절했을 텐데 또 찬스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저희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근에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번 달 촬영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한 곱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코로나도 이제 정리되고 투자도 좀 괜찮은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많이 힘내시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존버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요 시기를 잘 버티면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 강한 맞습니다. 거죠. 그 한 번에 뭐 큰 돈 버신 분이 업계에서 좋은 게 아니라 오래 투자해서 계속 수익 나시는 분이 어찌 보면 승자니까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